안녕하세요. 이상투자자문 조성일 전문가입니다. 날씨가 점차 추워지면서 독감이 유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더욱더 다시 재증가하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유행하는 트윈 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다시 한번 미세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봉쇄하는 그런 핀셋 봉쇄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 언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인데요.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나온 내용 보면 코로나 백신이 여러 FDA나 또 유럽 EMA를 통해서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이 되고 또한 허가가 되어서 연말 또는 내년 초쯤에는 그래도 접종 가능하게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또 여기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지금 코로나 백신에서 글로벌 선도 주자들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보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 나왔던 이슈들을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국내 주식 종목들 중에서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최소한 1개월, 2개월 또는 내년 초까지도 바라보는 중기적 관점에서 관심 가져볼 종목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저의 그런 관점에 의한 종목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고요. 영상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상투자자문 채널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지금 보면 데일리 뉴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스 인 더 US 지금 매일마다 사실 올해 지금 4월달 7월달 이때보다도 다시 한번 매일마다 보고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려 하루에 8만 명 이상 되는 날짜가 이틀이나 있었던 그런 이슈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거를 또 7일 이평선을 그려놓은 굵은 선이 있는데 이게 다시금 올해 7월달, 8월달의 모습까지도 오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보시면 이게 지금 24일날 기준대의 그런 흐름을 봤는데 스페인도 증가하고 있고 프랑스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영국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역시나 이탈리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어지고 있죠. 네, 좀 더 내용 보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부분 봉쇄 등 추가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코 같은 경우에도 영업 금지에 통행 금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오전 6시까지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 경계령을 발동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음식점 및 주점의 영업시간을 6시까지 제한하면서 준봉쇄 수준의 제한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또 다음 달 24일까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일부 좀 멈춰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럽 EMA가 있는데요. 국내의 식약처나 또는 미국의 FDA처럼 유럽 EMA라고 비슷한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접종자 중에서 효과를 보는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칠 코로나 백신도 승인해줄 생각을 갖고 있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이런 부분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현재 일반 백신 독감도 접종 효과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독감도 있을 만큼 사실 하물며 어떤 백신도 100% 효과를 갖지는 못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승인해주고 백신의 부작용이나 안전 문제를 계속 추적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해준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유럽에서도 좀 백신 승인에 관련한 그런 좀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안정성을 담보해야겠지만 우선은 급한 불부터 꺼보자라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들을 보면요. 미국의 권위 있는 그런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가 12월 달쯤 되면 코로나 백신 관련한 안전성, 매우 중요하죠. 세이프티, 안정성 관련해서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좋은 내용이 안 나오게 되면 좀
내년으로 지연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 백신 드디어 나오냐 하면서 영국의 백신 개발자가 성탄절 이전에 접종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각국에서 코로나 백신 인체 시험이 재개되고 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내년부터 대규모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올해 말이냐 내년 초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내용들을 본다 한다면 안정성 갖춘 백신 나온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 전에 백신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도 더욱더 지금부터 미리 갖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백신이 통과되었을 때 바로 대규모로 생산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내용도 보시죠. 먼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임상 진행에서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는 파이자가 11월 셋째 주부터 말경에 FDA 긴급 사용 승인 EUA를 신청할 전망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최종 임상시험을 시작하면서 지원자 3만 명 등록을 완료했고 3상 중간 결과가 좋으면 12월 백신 긴급 승인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오면서 모더나 CEO도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0월 말이니까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죠. 시간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런 이슈들은 더욱더 언론에서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여기서 지금 영국에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백신 고령자에게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내용 나와 있고요. 고령자들에게 젊은 층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면역 효과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서 사실 최근에 또 사실 이 아스트라제네카 쪽 이 후보 물질이 좀 브라질에서도 한 명이 사망했던 이슈가 나왔는데 그게 부작용이 이 백신 쪽과 관련이 없다라고 내용 나오면서 원래 재개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미국 임상시험을 다시 재개를 허용을 했다는 내용 나왔고요. 또 최근에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오늘 나온 내용이죠. 코로나 백신 국내 허가 속도 또한 빨라진다는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으면서 식약처에서 코로나 백신 허가 전담 심사팀 구성도 내용 나오는데 이 이슈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차트는 영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영국 증시에서의 그런 차트 부분인데요. 보면 지금 이게 7월 달쯤에 이렇게 한 번씩 내내 홍보하고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나올 때는 급등했던 모습도 나와 있고 아직까지는 여러 한번 부작용도 있었고 사망 사건 루머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지금 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백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저는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영국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쪽을 집중을 해봤습니다. 여러 중간에 부작용이나 그런 사망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보완하면서 내내 그런 파이프라인의 그 안정성과 유효성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쪽을 주목해봤고요. 이 기업과 국내 기업들 중에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은 어쨌든 백신을 만들게 되면 백신이 승인되면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할 텐데 이미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나라에 있는 화면에 보이는 SK케미칼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CMO 계약을 이미 맺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관련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최근의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이 기업을 좀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 갖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이 기업의 주가 상승 동력은 지분의 98%를 가져오고 있는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관련한 이슈가 주가 흐름에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래 이 기업은요, 원래 친환경 케미칼 소재 및 제약을 만드는 기업인데 또 백신 사업도 물론 하는데 이제 주가 최근 동력은 자회사와 관련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이슈에서만 움직이게 되고요. 지금 봤을 때는 기업 매출의 약 11% 정도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나오는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올해 초에 나왔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빌 게이츠 멀린다 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협업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이슈도 분명히 있었었죠. 우선 현재는요, 이 기업은 코로나 백신 CMO 쪽을 바라봐야 되는 그 투자 아이디어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노바백스라는
과도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먼저 생산을 먼저 하고 나서요. 미리 하고 나서 차후에 이 두 기업에서 임상 통과를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인증이 되면 그때 이제 즉시 바로 대규모 생산하기 어려우니 미리 지금 생산을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인증되면 즉시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원액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글로벌로 공급하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북 안동에 L하우스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첨단 무기현 생산 시스템을 갖춘 백신을 대량 만들 수 있는 걸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앞으로 내내 밀려드는 수주에 대한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표에 나온 것처럼 현재는 약 연 1억 5천만에서 2억 병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이었지만 현재 내년에는 무려 3배 이상 증가된 5억 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SK케미칼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또한 지금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이런 치료제든 백신이든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SK케미칼뿐만 아니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든 아니면 셀트리온이든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쪽에 이런 CMO 쪽 물량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SK케미칼도 물론 CMO 쪽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1위 기업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기업도 역시나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글로벌 빅파마로부터도 추가 백신 생산 수준 물량을 따낼 수 있다고 저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월 27일 날 종가 기준으로는 최근에 W자를 가리키면서 그래도 저점이 2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간 그런 좀 양호한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최근 3, 4개월 정도의 추세를 봤을 때보다는 양호한 위치에서 신규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 보시면 저 차트에서 파란색 선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외국인들은 물량을 내내 꾸준히 모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관보다는 이 종목은 외국인의 중장기 수급 형태에 따라서 수급 현황을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요. 8월 14일이 46만 원을 찍으면서 SK케미칼의 올해 최고점이었습니다. 지금은 30만 원대 초반 내려왔죠. 즉 8월 14일부터 최근까지는 주가가 내내 빠지고 있었고 횡보하는 추세였거든요. 어쨌든 주가 측면에서는 안 좋은 흐름이었죠. 그런 2개월 동안의 흐름에서는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무려 58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는요 34만 원대였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 대비해서도 조금은 내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주가 빠지는 동안에도 외국인들은 내내 물량을 사고 있고 외국인 매수 단가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신규로 매수 접근을 해도 크게 좀 무리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는 크진 않지만 단기 수익이 작년 대비해서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대비해서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전망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 영상에서 사실 매수를 어디서 매수해라라는 세부적인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좀 있는데요. 만약에 어느 가격에서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36만 원대 이 10월달 때의 이 고점이었던 이 부분을 넘어서 사기보다는 좀 그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부분도 좀 어떠실지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10월달에 저점을 가졌던 이 30만 원 라인을 만약에 이탈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물량을 다 정리한 이후에 다시 또 아래에서 또 매수할 망정 30만 원을 깬다면 비중을 정리하는 쪽으로 접근해 보신다 한다면 충분히 좀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도 좀 좋은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SK케미칼 말씀드렸고요. 저희 이상 투자 자문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금융 감독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그런 관리와 지도를 받고 있는 공인된 자문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많이 빠진 것 때문에 아마 계좌에 손실 중인 종목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종목들
또한 대응 여력이 꽉 막혀버린 계좌 상황 이런 부분을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저희 02-3775-3010으로 전화 주셔가지고요. 1대1 자문 상담, 뭐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요.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면서 이 어렵게 된 문제들을 해결해 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 마치고요. 저희 채널에 이상투자 자문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